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텍스트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문서 내 단어의 출현 비율을 지표한 것을 우리가 용어 빈도, 영어로 term frequency, 약자로 TF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대체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TF가 큰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문서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문서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TF가 작은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텍스트 분석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양이 많을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단어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중요한 단어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텍스트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관사라든가 비동사라든가 전치사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 거의 모든 문장에,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거의 모든 문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단어들을 불용어라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제거를 한 다음에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불용어가 문서에 많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문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문서의 특징을 식별할 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현 빈도만으로 단어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빈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지표가 영문서 빈도라는 겁니다. 영어로 Inverse Document Frequency, 약자로 ID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IDF는 이러한 산식에서 계산을 합니다. 단어 제2의 IDF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전체 문서의 개수를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로 나눠갖고 그거에 로그 값을 취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여러 문서에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게 되면은 이 산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DJ 값이 커지게 되고 그럼 IDF는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몇 개의 소수의 문서에만 등장할 경우에는 DJ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IDF 값은 커지게 됩니다. 큰 IDF를 갖는 단어는 어떤 문서를 다른 문서와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문서가 있고 모든 문서에 커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커피 IDF는 0이 됩니다. 1000개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n은 1000이고 커피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 또한 1000이기 때문에 1000 나누기 1000은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0의 값이 됩니다. 이처럼 IDF 값이 0이라는 것은 커피라는 단어가 문서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개의 문서에만 커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IDF는 3의 값을 갖습니다. 분자에 해당되는 모든 문서의 개수 n은 1000이 되고 분모에 해당되는 DJ는 1이기 때문에 1000을 1로 나누면 1000이 되고요. 1000은 10의 3승이니까 로그를 취한 값은 3이 됩니다. 이처럼 0에 비해서 큰 IDF 값은 커피라는 단어가 해당 문서를 다른 문서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TF와 IDF 두 가지 지표를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단어의 중요성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TF-IDF를 이용해서 단어의 중요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TF-IDF 지표는 이와 같은 산식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TF에 해당이 되고 뒷부분은 IDF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곱으로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떤 문서에서 커피라는 단어가 400번 출연한다고 하면은 그 단어의 TF는 10,000분의 400, 0.04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1000개의 문서가 있고 이 가운데 커피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IDF는 이런 산식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00을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100이 되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로그를 취하게 되면 2가 되죠. 그래서 0.04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TF IDF 값은 0.08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커피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1000개 가운데 100개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IDF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서의 개수인 1000을 커피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개수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10이 되고요. 거기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0.04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TF IDF 값은 0.04로 산출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TF라 하더라도 10개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가 100개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TF IDF 지표를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처럼 출현 빈도가 동일하더라도 소수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다수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돼서 더 중요한 단어로 간주가 됩니다. 출현 빈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즉 어떤 문서에 아무리 빈번히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다른 문서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영문서 빈도는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TF IDF 값은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가 됩니다. TF IDF는 이 영문서 빈도를 용어 빈도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함으로써 용어 빈도만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성 크기의 왜곡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R을 이용해서 몇 가지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퀀티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퀀티다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데이터 코퍼스 이너그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코퍼스라는 객체에 58개의 다큐먼트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정도의 정보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셋의 내용물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서머리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요. 이 데이터셋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연설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요. 네, 코퍼스라는 클래스죠. 그런데 이 코퍼스가 TM 패키지에 있는 코퍼스랑은 다릅니다. TM 패키지의 코퍼스 객체는 C가 대문자였는데 이 퀀티다 패키지가 사용하는 코퍼스는 C가 소문자인 그런 클래스의 코퍼스 객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퀀티다 패키지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시각화를 위한 도구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TM 패키지와 함께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인기 있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만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코퍼스 이너그럴 데이터셋은 코퍼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예제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할 패키지로 먼저 tidy 텍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able 패키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dplyr 패키지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퍼스 형식의 데이터셋을 분석을 위해서 table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tidy 텍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tidy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코퍼스 데이터셋을 한 행에 하나의 문서씩 배치되는 티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손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데이터 코퍼스 이네그럴에 포함되어 있는 코퍼스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쉽게 변환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코퍼스에는 58개의 연설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우리가 예제를 위해서 사용할 건 아니고요. 좀 예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90년 이후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티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행만을 추출하겠습니다. 이어 변수를 조건문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1990년 이후의 데이터만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티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잘 변환이 되어 있죠. 총 7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텍스트 열에는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어 열에는 취임 연도가 포함되어 있고 프레지던트하고 퍼스트 네임에는 대통령의 성과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을 가만히 보시면은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대통령은 연설문이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3명의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번의 취임식을 가졌고 그래서 각각 한 번씩 연설문이 포함돼서 모두 2개씩 연설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별로 연설문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통령별로 하나의 연설문이 나타나도록 서머라이즈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에는 이 2개 연설문이 합쳐진 하나의 결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부시 대통령에도 이 2개 연설문이 합쳐진 하나의 결과가 들어가도록 하고 오바마 대통령에도 2개 연설문이 합쳐진 하나의 결과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는 하나의 연설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연설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행을 대통령별로 1개의 행씩 갖는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대통령별로 연설문을 요약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별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대통령의 성과 이름을 그룹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이후의 작업은 대통령별로 함수들이 실행이 되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summariz를 할 거냐면은 summarize all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summarize all 함수는 deploy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summarize 함수하고 달리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해서 summariz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범주를 구분하는 변수로 사용된 president하고 first name을 제외하고 텍스트와 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할 함수를 적용을 해서 summarize 해주게 됩니다. 지금 텍스트를 summarize 할 거기 때문에 paste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paste 함수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에 그다음에 이어에 있는 텍스트가 이 대통령별로 붙여갖고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summarize all 함수의 인수를 어떻게 주냐면요.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tilde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텍스트를 붙일 거기 때문에 paste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인수로 텍스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앞에서 넘겨받은 텍스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점으로 그 데이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2개의 연설문을 붙일 때 구분자로 사용할 공백을 컬랩스 인수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대통령별로 2개의 연설문이 합쳐질 때 공백을 이용을 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쳐진 결과에 양쪽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trim ws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공백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별로 연설문들과 저 연도가 합쳐지는 그러한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연도별로 소팅이 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소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그룹핑을 해제하는 그런 함수, 언그룹 함수로 끝나는 그런 명령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제가 us.president.addres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us.president.address 변수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4개의 행으로 구성된 새로운 티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는 아까 들어가 있던 그 연설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는 그 2개의 취임식 연설문이 각각의 행을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 2개가 합쳐져 갖고 대통령별로 하나씩 취임식 연설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별로 4개의 행을 갖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문서 용어 행렬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단어의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tm 패키지의 코퍼스 객체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tm 패키지를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vcorpus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함수의 도움말을 먼저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열이 필요한데요. 독 id란 열과 텍스트란 열, 2개의 열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 id 열에는 문서의 고유 id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텍스트 열에는 텍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열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형식이 맞아야지만 저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텍스트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텍스트란 열은 존재를 하죠. 근데 독 id란 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함수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약간의 전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이 텍스트란 열을 두 번째 위치로 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치의 열은 독 id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열의 위치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함수는 열을 선택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열을 선택하면서 위치를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열을 맨 앞으로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열들을 그 뒤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everything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텍스트 열을 맨 앞으로 옮기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데이터 프레임에는 첫 번째 열에 독 id라는 열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독 id라는 열은 지금 없으니까 add colum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열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될 열 이름은 독 id가 될 거고요. 거기에 행번호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1부터 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까지를 일련번호로 쭉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하죠. 이 독 id는 첫 번째 위치에 해야 되기 때문에 .before 인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텍스트 열이 맨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add column 함수를 이용해서 before 인수의 1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그 첫 번째 위치의 앞으로 독 id 열을 삽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현재 텍스트 열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열 바로 앞으로 이 독 id라는 열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열의 순서가 첫 번째 독 id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타나고 나머지 열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변환된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위치에 독 아이디 열이 나타났고 두 번째 위치에 텍스트 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 아이디 열에는 문서의 고유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텍스트 열에는 연설문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만들어진 저 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함수를 이용해서 읽을 수가 있죠. 저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함수에다가 저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vcorpus 함수로 넘겨주게 되면은 tm 패키지의 corpus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결과를 address.corpu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지금 생성한 corpus 객체를 확인해 보시면은 vcorpus 객체로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개의 다큐멘트를 갖고 있는 vcorpus 객체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첫 번째 문서만 출력을 해볼까요? 첫 번째 연설문만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텍스트를 약간의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전처리 작업과 동일한 순서를 거칠 건데요. 일단 모든 텍스트를 다 소문자로 바꾸고 불용어를 제거하고 문장부와 숫자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내의 공백을 없애고 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된 결과는 똑같이 address.corpu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소문자로 바꿔볼까요? tmmap 함수를 이용해서 이 corpus 객체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toRow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ontent transformer 함수가 필요하죠. toRow 함수는 이 t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변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트 트랜스포머 함수로 감싸 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address.corpus 함수 그 객체에는 이렇게 모두 소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어를 제거를 할 텐데요. 이 컨텐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조동사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will이란 단어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must, can 이런 단어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tm 패키지가 갖고 있는 불용어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will이란 단어가 불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can이란 단어도 불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must란 단어도 불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어에 저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불용어 사전을 이용하게 되면은 연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will이라든가 can이라든가 must 같은 단어들은 삭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불용어를 만들어 갖고 텍스트로부터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myStarWars란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스타워즈에다가 제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조동사를 새로운 불용어 리스트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3개의 조동사 말고 다른 것들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3개만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불용어 리스트를 추가해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yStarWars로 집어넣고 저거를 불용어 사전으로 활용을 해서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저 불용어를 지우기 위해서는 remove wor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삭제할 단어로 my stop words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address.corpus에는 저렇게 불용어가 삭제된 그러한 콘텐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 부호를 삭제를 해볼까요? 문장 부호를 삭제하는 변환 함수가 remove punctuation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문장 부호가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삭제하는 변환 함수는 remove numbers고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백들을 strip white space 함수를 이용해서 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양쪽의 여백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양쪽의 여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trim ws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trim ws 함수는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변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toRow 함수에서 사용했듯이 이 content transform 함수로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주게 되면 양쪽의 여백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문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전처리가 잘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문자로 바뀌어 있고 구두점, 문장부호가 없어졌고 숫자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백들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각종 불용어들도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변환된 텍스트를 살펴봐서 변환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변환작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란 단어와 아메리칸이란 단어, 그 다음에 아메리카스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아메리카스, 아메리칸, 아메리칸스 이런 4개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들을 모두 같은 단어로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아메리카, 아메리칸스, 아메리카스 이 4개 단어를 모두 아메리카로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전처리를 해볼게요. gsurv 함수를 이용해서 그 4개의 단어를 찾아갖고 모두 아메리카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gsurv 함수도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변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트 트랜스포 함수로 감싸갖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gsurv 함수에 넘겨줄 인수들을 이 컨텐트 트랜스포 함수 이후에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패턴을 지정을 해야 되죠. 지금 찾을 단어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스, 그 다음에 아메리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메리칸스 요 4개의 단어를 찾아갖고 모두 아메리카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아메리카, 아메리칸, 아메리칸스, 아메리카스 이런 것들이 전부 아메리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에는 뭐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문이니까 이 미국을 강조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들을 모두 아메리카로 바꿨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미리 알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어메리카와 어메리칸과 어메리카스와 어메리칸스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알게 됐고, 저는 그 네 개의 단어를 모두 동일하게 치유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분석을 진행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전처리를 다시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정제 과정을 마친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문서 용어 행렬 형태로 구조할 수가 있습니다.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코퍼스 객체를 인수로 지정을 하고 문서 용어 행렬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한 후에 address.dt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생성된 문서 용어 행렬을 보기 위해서는 inspect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생성된 문서 용어 행렬을 보시면은 4개의 문서에 단어가 2315개가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셀 중에 62%는 비어있는 셀이고요. 총 5699개가 셀 값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TM 패키지의 문서 용어 행렬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문서에 출연한 횟수를 셀 값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용어 빈도 TF는 이러한 단어의 출연 빈도를 문서 전체의 단어 개수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행렬 형태로 구조화된 텍스트는 이제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단어의 출연 빈도를 알고자 하면은 각 열의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행렬에 대한 연산이 가능하도록 에즈매트릭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구조를 행렬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변환된 행렬에 calsums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열의 합계가 결국은 단어의 출연 빈도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변수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변수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요. 단어의 개수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에는 2315개 단어의 출연 빈도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 빈도가 높은 상위 6개 단어하고 낮은 6개 단어를 우리가 오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덱스 중에서 상위 6개를 추출을 해서 원래 팩터에다가 인덱싱으로 주게 되면은 상위 6개의 단어가 보입니다. 아메리카가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하위 6개 단어는 헤드 대신에 테일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위 6개 단어는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TM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find frequency terms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일정 횟수 이상 출연한 단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문서 용어 행렬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low frequency라는 인수에다가 숫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 문서에서 저 지정된 숫자 이상 출연한 단어들이 알파벳 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을 지정해 갖고 일정 범위의 출연 횟수를 갖는 그런 단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low frequency가 50이고 하이 프리퀀시가 100인 그러한 단어를 찾아달라 하면은 출연 횟수가 50번 이상 100번 이하인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출연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현 빈도의 분포를 막대 도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막대 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gplot 패키지를 작업 공간에 적재를 하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하려면 데이터셋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생성했던 단어의 출현 빈도가 포함되어 있는 벡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열을 만들 거고요. 워드라는 열에는 단어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라는 열을 또 생성을 하겠습니다. 프리퀀시라는 열에는 출현 빈도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termfreq.d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단어와 빈도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상적으로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막대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gplot 함수에 데이터셋을 처음에 지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을 해서 막대 도표를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상에 그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가 40 이상인 단어만을 대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 함수를 이용해서 출현 빈도가 40 이상인 그러한 단어만 추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막대 도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X축에다가 단어를 배치를 하고요. Y축에다가는 프리퀀시가 나타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의 색깔은 단어마다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도록 필인수에다가 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ggplot 함수의 인수들은 지정을 했고요. 이제 막대 도표를 표현하기 위한 지엄 함수를 호출할 텐데요. 지엄 컬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속성만을 좀 지정을 해보면요. 이 지엄 컬 함수의 컬러 속성은 막대의 경계선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im 그레이 색상으로 진한 회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레이블을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X축은 단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특별한 레이블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너를 지정을 하고요. Y축은 단어 빈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 막대 도표를 그리기 위한 설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의 막대 도표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성한 그래프는 이 자체로도 괜찮은 그래프긴 하지만은 조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막대의 두께가 좀 두꺼워 보여서요. 막대의 그 폭을 조금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범례가 나와 있는데요. 단어와 색깔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범례는 크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show.legend 인수에다가 false를 지정을 해서 범례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시면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단어들이 지금 바짝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X축의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갖고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Y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Y축에 있던 이 빈도를 X축으로 보내갖고 이 막대도표를 수직이 아니라 숫배 형태로 배열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을 바꾸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코드 플립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X축과 Y축이 간단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X축에 이 배치된 단어들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어의 출현 빈도가 많은 거에서 작은 순서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지프라다 함수의 에스테틱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X인수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어가 출현 빈도에 따라 배치되도록 리오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설정을 합니다. 리오드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된 이 벡터를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값에 따라서 순서를 재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현 빈도가 포함되어 있는 프리퀀시 열의 값에 따라서 단어를 재배치해서 X인수에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단어의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단어의 출현 빈도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막대 위에 실제 출현 빈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geomTex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우리가 그래프상에 찍을 수가 있는데요. geomText 함수를 불러다가 에스테틱의 레이블에 우리가 찍을 값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빈도가 되겠죠. 프리퀀시. 그 다음에 그 찍을 텍스트의 크기를 사이즈 인수에다가 예를 들면 3.5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프가 생겼죠. 그래서 축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들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찍혀 있는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저거를 요 막대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찍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인수가 우리가 hjust라는 인수예요. hjust 인수에다가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약간씩 이동할 수 있는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0하고 1 사이의 값을 줄 수 있는데요. 0을 주게 되면은 저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찍히게 될 거고요. 1을 주게 되면은 왼쪽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을 한번 주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대 안쪽으로 지금 숫자가 찍혀 있죠. 0을 주게 되면은 막대 바깥쪽에 바짝 붙어 갖고 이렇게 찍힐 겁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죠. 그래서 약간 띄우려 그러면은 여기다 음수를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0.3 정도 주게 되면은 막대 옆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빈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출현 빈도에 따른 단어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워드클라우드가 종종 사용이 됩니다. 워드클라우드는 워드클라우드 패키지에 워드클라우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tSeed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seed 넘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워드클라우드 패키지를 작업 공간에 적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클라우드의 글자의 색상을 지금 rcolor 브루어 패키지의 색상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이름하고 단어의 출현 빈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죠. term freak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갖는 벡터이기 때문에 저 이름을 추출하게 되면은 단어의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저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단어의 출현 빈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클라우드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인수가 중요한데요. 워즈라는 인수하고 freak라는 인수입니다. 워즈라는 인수에는
단어를 지정을 하고요. frequency에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지정을 합니다.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현 빈도가 들어가 있는 저 벡터를 지정을 하면은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워드 클라우드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인수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먼저 스케일 인수에는 단어 크기의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0.5부터 4까지의 그러한 크기로 단어가 워드 클라우드 상에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min.freq 인수에는 워드 클라우드에 포함시킬 단어의 최소 빈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최소 5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만 워드 클라우드 상에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rot.per 이라는 인수는 로테이션 퍼센트를 얘기하는데요. 회전시켜서 수직으로 나타낼 단어의 비율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1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10%는 수직으로 표현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 0을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단어가 수평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빈도를 갖는 단어가 중앙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random.order 인수에다가 우리가 false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색상은 컬러즈 인수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즈 인수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알칼라브로 패키지에 있는 색상 팔레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브루어 펠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색상 팔레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총 6개의 색상을 가져올 거고요. 사용할 색상 팔레트는 다크2라는 색상 팔레트입니다. 저 알칼라브로 패키지의 도움말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색상 팔레트가 많이 있는데 브루어.p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색상 팔레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n에는 가져올 색상의 개수를 지정하고 name에는 사용할 색상 팔레트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사용한 색상 팔레트는 다크2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다크2에 8개의 색상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색상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 팔레트를 불러다가 단어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을 지정하고 나면은 우리가 random.color 인수를 또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random.color 인수에다가 false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빈도 크기하고 색상의 순서에 따라서 단어의 색상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진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서 강조되었던 단어들이 워드 클라우드의 중앙에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명의 대통령의 연설문을 모두 모아갖고 코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코퍼스 내 개별 문서별로 단어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각 문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한 단어들이 대통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성한 문서 용어 행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서 용어 행렬을 보면 문서의 이름이 1, 2, 3, 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저 1, 2, 3, 4로 되어 있는 문서명을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독스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문서의 이름이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용어 행렬을 타이디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address.tf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변환된 결과를 한번 보면요. 한 행에 한 개의 단어씩 포함되어 있는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문서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10개씩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서는 각 대통령의 연설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한 단어 리스트는 각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10개의 단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보시면 3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이 문서를 나타내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열이 단어를 나타내고 세 번째 열이 해당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출연한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문서별로 단어별로 횟수를 짓기 위해서 상위 10개를 추출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추출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문서의 알파벳 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순서로 출력이 됩니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연대 순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큐먼트 변수를 우리가 팩터로 변환해 갖고 팩터의 레벨에다가 우리가 출력할 순서를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다큐먼트 열을 새롭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팩터로 바꿀 거고요. 레벨즈 인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출력 순서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 순서는 대통령의 그 재임 순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을 했었고 다큐먼트 열을 변경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 10개의 단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서별로 그룹핑을 합니다. 문서별로 그룹핑된 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서별로 상위 10개의 단어를 추출을 합니다. 탑n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n이라는 함수는 n에 주어진 숫자만큼의 상위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추출해 주게 됩니다. wt 인수에는 우리가 그 상위 몇 개를 추출할 기준이 되는 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명령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핑된 결과를 이제 해제하게 되면은 모든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제가 address.tf라는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총 50개의 행이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4명에 대해서 상위 10개씩을 추출했기 때문에 40개의 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0개가 나왔죠. 왜냐하면 출현 빈도가 동일한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10개 더 많은 50개의 단어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10개 이상씩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출한 단어 리스트를 집단별 막대도표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 4명의 각 대통령별로 취임식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gplot 함수에다가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막대도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x인수에다가 단어를 지정을 하고요. y인수에다가는 빈도, 여기서는 카운트가 되겠죠. 빈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서별로, 대통령별로 다른 색깔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인수에다가 다큐먼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ggplot 함수를 이용한 그래프의 초기화 과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대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geom_cal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레전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show.legend 인수에다가 우리가 false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패널별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상위 10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facet wrap 함수를 이용해서 패널 그래프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문서별로 패널을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다큐먼트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 4개의 패널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칼럼의 개수를 2개,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2개, 이렇게 4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인수에는 각 문서마다 출현 빈도는 다를 거기 때문에 프리를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스케일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랩스 인수에다가 x축과 y축에 들어갈 레이블을 지정할 텐데요. x축은 단어가 들어갈 거라서 우리가 널로 지정을 하고요. y축에다가 그 빈도를 나타낸다는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을 서로 바꿔갖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플립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막대도표를 생성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4명의 대통령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10개의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그래프가 그려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조금 더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패널별로 상위 10개의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이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한번 처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널 내에서 출현 빈도에 따라서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요 x 인수에 지정을 할 때 reorder within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reorder withi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x 변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x와 두 번째 인수 by에다가 각각 정렬할 벡터하고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세 번째 인수 within에는 그룹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변수라는 것은 그래프의 패널에 대응되는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reorder within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추가로 스케일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케일 x reordered란 함수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스케일 x reordered 함수를 지정을 하고 이 그래프를 출력을 해보면은
아까랑 달리 출현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어드 위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패널 그래프상에 집단별로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들여다보면 4명의 대통령별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어메리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메리카라는 단어는 모든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각 연설을 고유하게 특징 짓는 중요한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연설문에서나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TF-IDF 지표는 전체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고 전체 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 대한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각 개별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TF-IDF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 연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성한 문서 용어 행렬은 단어의 출현 빈도를 셀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셀값이 TF-IDF가 되도록 문서 용어 행렬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문서 용어 행렬을 우리가 address.dtm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TF-IDF를 셀값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인수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웨이팅이라는 인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웨이팅 인수에다가 weight TF-IDF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용어 행렬을 새로 생성을 해서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의 이름을 1, 2, 3, 4 번호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뀐 문서 용어 행렬의 행 이름이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것이 이제 문서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요. 예, 문서 이름이 부시,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셀 값들이 출현 빈도가 아니라 TF-IDF로 새롭게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셀 값이 TF-IDF인 이 문서 용어 행렬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tidy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문서별로 TF-IDF가 가장 큰 단어 10개씩을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idy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막 생성한 문서 용어 행렬을 tidy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보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큐먼트 텀 카운트 3개의 열에 이 카운트라는 이 열 이름은 뭐 적절하지가 않죠. 종전에 같은 경우에는 빈도였기 때문에 카운트를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 카운트가 의미하는 것은 TF-IDF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 열 이름을 TF-IDF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tidy 텍스트 데이터를 address.tf-IDF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열 이름을 tf IDF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고요. 그건 카운트에 있는 값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 값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카운트라는 열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null을 지정을 해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한번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 텀, TF-IDF 세 개의 열을 갖는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아까 했던 똑같은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했던 그 작업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카피를 해다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름만 좀 바꿔야 되겠죠. TF-IDF로 바꿀 거고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도 TF-IDF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다큐먼트 열을 팩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열이 이제 아니죠. 카운트 열이 아니라 TF_IDF라는 열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TF-IDF 값을 가지고 상위 10개의 행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그룹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는 이 일련의 작업을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면요. 62개의 행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별 10개씩이긴 하지만은 총 62개의 단어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TF-IDF가 큰 단어 리스트를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별로 구분된 집단별 막대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ress.tf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셋만 address.tf-idf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명도 일부 바뀌었죠. count라는 변수명 대신에 tf-idf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축에도 우리가 저 변수명을 새롭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이 y축의 레이블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더 이상 턴 프리퀀시가 이제 아닙니다. TF-IDF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은 앞서와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TF 값이 X축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TF-IDF 값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아까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출현 빈도가 컸던 아메리카는 이제 어느 연설문에서도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각 연설문에서 가장 빈번히 출현했기 때문에 IDF 값은 0이 나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10개 리스트에는 포함되지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통령별로 연설문에 등장하는 단어들도 지금 중복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통령별로 특징적인 고유한 단어들이 상위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century, change 이런 단어가 상위에 지금 포진해 있고요. 부시 대통령은 story, freedom 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science라든가 market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protect라는 단어, dream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TF-IDF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각 문서별로 특징적인 그런 단어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각 취임식 연설별로 다른 대통령과 차별되는 고유한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은 dplyr 패키지에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함수나 ggplot 패키지의 그래프 함수와 쉽게 연동되기 때문에 문서 내 단어의 빈도를 분석을 하고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이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F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DF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앞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미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문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러한 이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큰화 과정을 통해 한 행에 한 단어씩 포함되도록 타이드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변환한 데이터셋의 이름을 address.word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unNest tokens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출력 데이터셋에 단어가 저장될 열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word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입력 데이터셋에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열 이름을 지정합니다. 현재 텍스트 열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지금 생성한 address.words 데이터셋을 보면은 한 행에 하나의 단어씩 포함되어 있는 타이드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문서별, 단어별로 출현 변도가 집계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address.words란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 불용어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anti-join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워즈에 들어가 있는 불용어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가 들어있는 단어의 인덱스를 찾고요.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해당 행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벨 함수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숫자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를 식별할 수가 있고요. 그 숫자가 식별되면은 해당 행의 인덱스를 받아갖고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포스트로피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갖고 똑같은 워드 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gserve 함수를 이용해서 어포스트로피를 찾을 거고요. 찾은 어포스트로피를 빈 쿼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하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워드 열에서 해당 문자열을 찾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앞서 tm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할 때 어메리카스, 어메리카, 어메리칸스, 어메리칸 이런 것들을 다 어메리카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gserve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패턴을 찾을 거고요. 우리가 앞서 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런 문자열의 탐색은 워드에서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메리카, 어메리카스, 어메리칸, 어메리칸스 단어를 어메리카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앞서 갖고 우리가 어포스트로피를 삭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tm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이런 작업 별도 안 했죠. 그때는 remove punctuation 함수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문장 부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unNest tokens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어를 추출할 때 자동적으로 문장 부호들을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포스트로피는 삭제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어에서는 어포스트로피, 이 문장 부호를 삭제를 못 해주고 그냥 이 형태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메리카와 S 사이에 있는 어포스트로피를 삭제를 해야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어메리카스라는 단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서 갖고 어포스트로피를 삭제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마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문서별, 단어별, 출현 빈도가 집계된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데이터셋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함수에 문서와 단어를 나타낸 열을 차례대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계를 하면서 소팅이 될 수 있도록 소트 인수에다가 true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집계된 수치를 n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그 n이라는 변수 이름 대신에 count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도록 새롭게 이름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룹핑된 결과를 우리가 해제를 함으로써 코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을 하고 저 address.org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시면은 문서별로, 단어별로 출현 빈도가 집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연설문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로 막대 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작업은 앞에서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과 그래프 생성 작업을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address.org 데이터셋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별, 단어별로 출현 빈도가 집계된 데이터셋을 단어를 그룹 변수로 해서 범주화를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범주를 하게 되면은 이 위의 모든 함수는 단어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ummariz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summary 데이터를 계산을 해보면요. 각 단어별로 출현 빈도가 모두 합산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coun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count 함수에 합산된 결과를 우리가 ar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별로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로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결과를 탑n 함수에 넘겨줘 갖고 상위 10개의 단어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상위 10개의 단어가 추출이 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럼 그걸 이제 별도의 변수로 저장을 해서 ggplot 패키지의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ggplot 패키지의 함수로 넘겨줍니다. 첫 번째 인수는 이제 지정할 필요가 없죠. 바로 aesthetic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aesthetic에 저 단어를 x축으로 하고 빈도를 y축으로 하는 그러한 설정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단어의 출현 빈도가 많은 순서대로 막대가 표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로 카운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래프 초기화 작업은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geom cal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막대 도표를 생성을 합니다. 칼라 인수에다가 딤그레이를 지정해 갖고 막대의 경계선을 진한 회색으로 만들 거고요. 막대의 색상 자체는 우리가 세몬이라는 색상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대의 폭은 0.6 정도로 지정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show.legend 인수는 우리가 false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대 도표는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 지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막대 위에다가 빈도를 뿌려 보겠습니다. 에스테틱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면 되죠. 여기 카운트에 빈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블 인수에다 카운트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뿌려질 텍스트의 크기를 3.5 정도로 지정을 해보고요. 색깔은 블랙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X축은 단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블은 필요 없고요. Y축에다가 term frequency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과 그래프 생성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실행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생성이 됐는데요. 몇 가지 좀 개선할 점이 좀 보입니다. 밑에 X축을 보시면은 단어들이 지금 다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앞서서 X축과 Y축을 서로 바꿔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대 위에 빈도가 뿌려져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막대 꼭대기에 경계선에 지금 중간에 있어 갖고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걸 막대기 위로 한번 살짝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에 있는 저 단어들을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them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밑에 뿌려지는 텍스트를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theme 함수에 X축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텍스트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axis text.x라는 인수에다가 element tex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할 거고요. element text 함수 중에 angle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 angle이라는 인수는 텍스트를 각도를 줘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45 이렇게 주게 되면 45도 각도로 기울어지도록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djust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위치를 살짝씩 옮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1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왼쪽 끝으로 좌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 위에 올라가도록 빈도를 뿌리려고 그러면은 지엄 텍스트 함수에 vjust 함수를 인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vjust 인수에다가 우리가 0 또는 1을 줄 수가 있는데요. 0을 주게 되면 막대 위에 바짝 붙고 1을 주게 되면 막대 밑에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의 위와 아래에 각각 붙게 되는데 위에 살짝 위로 뛸 거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살짝 위에 뜨는 그러한 모습으로 텍스트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정을 하고 한 번 더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나은 그런 그래프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보다시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메리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TF-IDF를 계산해서 연설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의 TF-IDF 값이 크다는 것은 그 단어가 특정 연설문에서는 비교적 자주 등장하나 다른 연설문에서는 흔하지가 않아서 그 연설문만의 특징을 고유하게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타이드 텍스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bind TF-ID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TF 값, IDF 값 그리고 이 두 값을 곱한 TF-IDF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타이드 텍스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bind tf idf 함수는 tidy text 데이터셋과 함께 3개의 열을 인수로 받습니다. 단어가 포함된 열은 term이란 인수에 지정을 하고요. 문서를 나타내는 열은 document 열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별 단의 출현 빈도가 저장된 열은 n 인수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례로 한번 지정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개의 열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tf열, idf열, tf, idf열 이 3개의 열이 추가돼서 각 단어별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tf, idf 값을 우리가 내림차순하고 오림차순으로 정렬해 갖고 상위 10개 단어하고 하위 10개 단어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tf, idf 값 상위 10개의 단어는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 10개의 단어는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tf, idf 하위 10개의 단어를 보면은 idf가 모두 0입니다. 그래서 tf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idf가 0이기 때문에 tf, idf 값은 0으로 계산이 되죠. 이 단어들은 모두 4개 연설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idf는 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시면은 아메리카, 월드, 피플, 타임, 네이션 이 단어들은 모두 출현 빈도 상위 10개 리스트에 포함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정 문서에서 출현 빈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가 많으면은 tf, idf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tf, idf가 큰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대통령별로 구분된 집단별 막대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처리 과정부터 데이터 생성 과정까지를 모두 이어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ress.was 데이터셋부터 시작을 하고요. 먼저 arrange 함수를 이용해서 tf, idf를 내림차순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순서별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레지던트 이어를 팩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와 비슷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작업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변수가 다큐먼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죠. 그래서 여기를 바꾸면 되고요. 네, 이렇게 팩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프레지던트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별로 우리가 패널에 그래프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게 된 결과를 탑n 함수로 넘겨줘 갖고 상위 7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데이터 정리 과정은 이제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onGroup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핑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ggplot 함수로 넘겨줘 갖고 그래프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에스테틱을 지정을 하고요. 패널별로 출현 빈도에 따라서 막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그 리오더 위딘 함수를 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Y축에 TF, IDF를 우리가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대통령별로 다른 색깔이 되도록 이렇게 fill 인수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geom_cal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막대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범례는 필요 없으니까 또 안 보여주는 걸로 인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cet wrap 함수를 이용을 해서 4개의 패널을 대통령별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오더 위딘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케일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스케일 x 리오더들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레이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y축이 term frequency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x축과 y축을 우리가 서로 바꿔 보겠습니다. 코드 플립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부터 그래프를 생성하는 까지 한꺼번에 쭉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4명의 대통령별로 TF, IDF 값이 큰 단어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TM 패키지의 그 다큐먼트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 생성한 문서 용어 행렬부터 시작한 그 결과와 비슷한 그런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이 bind TF, IDF 함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TF, IDF뿐만 아니라 TF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TF 상위 단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별로 구분된 집단별 막대도표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함수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TF, IDF 대신에 TF만 바꿔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TF로 표시되는 집단별 막대도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Y축의 레이블도 텀 프리퀀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 텀 프리퀀시는 그 빈도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각 문서 내에서 빈도를 전체 단어의 개수로 나눠 갖고 계산한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포션이라고 하나 더 추가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빈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